입술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비밀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금기의 기록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의 아내, 상실과 외로움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랑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은 검은 우산으로 가득했죠. 빗물에 젖은 화환들, 진흙과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저는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9살, 제 아들의 나이였습니다. 아니, 아들이었던 사람의 나이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단 한 번의 전화벨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관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26살의 그녀, 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아직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지 않았을 나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 없는 세상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와 그녀뿐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집에 갈 수 없어요. 그 집에 가면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의 방은 그대로인데 아들만 없는 집. 잠시 망설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라. 당분간 함께 지내자.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전체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의 책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시고 또 마셨지만 취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천진한 웃음, 청년이 되어 당당해진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얼굴. 그때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흐느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꼭 껴안은 채 저도 모르게 손이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부은 눈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준비할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요. 뭐라도 해야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목으로 넘기는 건지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먹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척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왜 아직 거기 있냐고,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버틸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 그녀가 보였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버님. 혼자 있기 무서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녀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을 느끼며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칠 때 이전과는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물 한 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손을 거두며 볼을 불켰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물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목이 타는 건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컵을 선반에 올리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떨어지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달려가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를 감싸 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턱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세로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그녀가 먼저 몸을 빼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안았던 그 짧은 순간, 전해진 온기와 향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그런가 보구나. 그녀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그래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보여요. 다른 것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요.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게 이상하대요. 젊은데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떠날 생각이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버님이 계셔서 좋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좋다는 말, 그 간단한 단어가 왜 이렇게 크게 울렸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좋다.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녀가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동자.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외로움만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한 뼘, 그리고 또 한 뼘.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시계가 울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 우리는 동시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잘 자세요, 아버님.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괜히 신문만 뒤적였습니다. 식탁 위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 이상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고, 부엌에서 마주치고, 거실에서 눈이 맞고, 그럴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동시에 아버님도 나와요. 그리고 꿈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아버님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같았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크게 쳤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몸, 빠른 심장 소리.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섞일 정도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서로. 그 안에서 같은 갈망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코끝이 닿을 만큼. 그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녀도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뜨거운 감촉만이 남았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시계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얼마나 긴 입맞춤이었을까요? 영원 같기도 했고 한순간 같기도 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디오북 대본 2부 3부. 눈을 뜨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하지만 입술에 남은 감촉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57의 남자,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와 입맞춤을 나눈 남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 그때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제가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사람을 배신했다고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사랑, 도덕이 금지하는 관계.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아. 성훈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새로운 떨림이 일었습니다. 민서야.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로만 불렀던 이름. 이제는 한 여자의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로를 아버님과 며느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림을 그렸어요. 미대를 나왔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못 그렸어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가족을 위해 회사에 들어갔어. 그리고 어느새 정년퇴직이 됐지. 민서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포기하고 살았네요. 그러게,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 몰라. 민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 비록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끼리라도 행복할 수 있어.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성훈 씨.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기대어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선을 넘으면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수돗물에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피를 빨아냈습니다. 민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성훈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다 됐어. 앞으로 조심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줬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민서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의 수근거림이 커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서와 함께 걸으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젊은데 아직도 거기 있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시아버지랑 둘이서만 산다며?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서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 봐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소문이 나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뿐인데.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지하는 거 이상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아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민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여기 계셨어요? 민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아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민서가 불안해했습니다. 저 사람 눈빛 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민서가 악몽을 꾸었는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보고 화를 내는 꿈이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꿈일 뿐이야. 민서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워요.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방에, 이 침대 곁에 있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떨림을 느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여기 있을게. 민서가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후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눈을 뜬 채였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안 가. 여기 있을게. 민서가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해요. 성훈 씨 손은 항상 따뜻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달빛에 반짝이는 얼굴. 민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성훈 씨. 네, 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뭘? 제가 원하는 게 뭔지요. 민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성훈 씨를 원해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서야, 저도 널 원해.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어.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실하게, 더 뜨겁게. 민서가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민서야, 정말 괜찮겠니?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미 결심했어요. 성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죄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사랑을 확인하며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제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 행복해 보이는 얼굴. 잘 잤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악몽도 안 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성훈 씨. 응. 후회 안 하시죠?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이제야 살 것 같아. 민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척 중 한 명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고모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아직도 여기 있니? 민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고모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민서가 있어서 내가 버티고 있어. 좀 더 있게 해줘. 고모가 저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과부가 호라비 집에 산다고, 온 동네가 수군거린다고.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네.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며느리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지. 고모가 돌아간 후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짐이 되는 거죠? 아니야.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넌 내 삶의 이유야. 절대 짐이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불안해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들키면 어떡해요. 성은 씨까지 욕먹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요? 사람들 말이 진정될 때까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는 거니?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잠시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성훈 씨 없이 못 살아요. 하지만 이러다가 둘 다 망하면 그게 더 무서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비난받고 떨어지면 견딜 수 없고. 그날 밤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둘이서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아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민서도 잠을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서야, 네, 성훈 씨. 우리 떠나자. 여기서 멀리. 민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힘들어.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자.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무덤은 어떡하고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올 거야.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성훈 씨가 결정하신 대로 할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하며 살지, 어떻게 새로 시작할지. 밤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 두 명의 범죄자처럼. 하지만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하지만 진실한 사랑. 출발일을 정했습니다. 한 달 후, 그때까지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하지만 너를 잃는 게 더 두려워. 민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올 시련을 알면서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출발을 2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민서는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저는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형수님이 아직 여기 계신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그 소문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혼자 살기 힘들어해서 당분간 여기 있는 거야.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러시면 형도 저 세상에서 편치 못할 거예요. 형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다들 편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형을 생각하셔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민서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성훈 씨, 우리 빨리 떠나요. 더 있다간 큰일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예정보다 빨리 떠나자. 이번 주 안으로. 3부에서 계속됩니다. 샵 유튜브 오디오북 대본 3부 완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가벼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서가 옷가지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성훈 씨, 이 사진들은요? 그 사람과 찍은 사진들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져가자.
잊으면 안 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기억할게요.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해해 줄 거라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자란 집, 추억이 가득한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민서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성훈 씨와 대화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민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이상하죠? 이렇게 힘든데도 행복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겠지. 고통과 행복이 함께 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두렵지만 설레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그들이 차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설마 형수님이랑 같이?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를 친정에 데려다 주는 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짐을 보니 이사 가시는 거 아닙니까? 둘이서 어디론가 도망가시는 거죠? 민서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조카가 죽은 지 겨우 몇 달인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입 조심해. 우린 아무 잘못 없어. 다른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잘못 없다고요? 형을 배신하고도 잘못이 없다고요? 형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심이라고? 정말 둘이 그런 사이였구나. 친척이 차 문을 열려 했습니다. 내리세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차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젓는 모습들.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 우리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떠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멀리, 더 멀리. 민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도망치는 게 해답일까?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서가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서야. 네.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훈 씨. 응, 우리 돌아가요. 저는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뭐라고?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가만 안 둘 텐데.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도망치는 것보다는 나아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서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비겁했다는 것을. 알았어.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침에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민서가 짐을 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서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더 이상 숨지 말자.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 정말 그런 사이인가 봐.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둘 다 혼자 남았는데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뭐가 나쁘대.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어느 날 민서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저 그림 다시 그리고 싶어요. 그래, 그려. 저는 격려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서는 작은 방을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캔버스와 물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 민서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림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아들을 기억해줘서.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준 그 사람을.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꿈이었던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풍경을, 민서의 모습을, 일상의 순간들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이 새로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무덤 앞에 함께 섰습니다. 민서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행복해요. 아버님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미안하다. 하지만 민서를 사랑하게 됐어. 너도 이해해 주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날 무덤에서 내려오는데 아들의 친구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형수님,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1년 전에 너무 심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어. 친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보고 싶네요. 하지만 두 분이 행복하시니 형도 기뻐할 것 같아요. 민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요. 조금씩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실과 재생, 슬픔과 희망, 금기와 용서.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정말 진솔한 그림들이네요. 어떤 경험을 하셨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나요? 민서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들이 하나둘 팔렸습니다. 민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사진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들,
특히 민서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웃는 얼굴, 그림 그리는 뒷모습,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3년째 되는 해에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훈 씨. 응,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네. 이제 당당하게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텐데.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선택해줘서. 민서가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늙은이가 아니라 제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 몇 명만 모시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시기였습니다. 아들 친구 몇 명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친척들도 몇몇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고모도 왔습니다. 고모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그리고 조카를 잊지 말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 후 1년, 민서가 임신했습니다. 늦은 나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성훈 씨.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 그래서 지은 이름. 시우, 시작의 시, 우주의 우.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뜻이야. 민서가 아기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우야,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큰형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우는 5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민서는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전시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사진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작업들, 일상의 아름다움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시우를 데리고. 시우야, 여기가 큰형 계신 곳이야. 민서가 말했습니다. 시우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큰형, 안녕하세요. 저는 시우예요. 잘 지내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돌아오는 길,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손잡고 가요. 우리는 시우를 가운데 두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7이 되었고, 민서는 41가 되었습니다. 시우는 10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이제는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 찬 집. 민서의 화실에는 수많은 그림들, 제 서재에는 사진 앨범들, 시우의 방에는 장난감과 책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와 민서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했어. 쉽지 않은 길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우리도 많이 망설였어. 하지만 사랑은 강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이긴 거네요. 민서가 시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이 이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너도 이 세상에 온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 제가 살아가는 이유. 한때는 금기였던 사랑, 이제는 축복이 된 사랑. 밤이 깊어갑니다. 시우는 잠들고 민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민서가 속삭입니다. 성훈 씨,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대답합니다. 나도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처음 눈물을 나누던 그 두 사람. 이제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슬픔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은 용서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기는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민서와 함께한 시간들.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누구를 사랑하든 어떻게 시작되든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민서의 얼굴을 비춥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더 빛납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입니다. 저도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눈빛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해. 그 세 글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밤은 깊어가고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금기를 넘어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든 기적.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에서 시작해 행복으로 끝난, 세상이 금지했지만 우리가 이뤄낸, 불가능해 보였지만 현실이 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슬픔 속에서도, 금기 너머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있다면 어떤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